중국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인종, 민족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 조작과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국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만큼이나 싫은 국가가 또 하나 있다면 바로 일본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두 국가 중 어느 나라가 더 대한민국에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지는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이기에 이들과 정말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지만 멀어지기 정말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국가들이죠. 허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협력을 해야만 하는 게 참 더럽게 얽힌 관계인데요. 마침 우리가 마주한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런 중국과 거의 동맹에 가까운 연합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그리고 태평양에 인접한 모든 국가들과 함께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탄핵 조치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혀 끝나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이제 정말 지옥문이 열리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IAEA 전문가 팀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해체 계획에 대한 5번째 검토를 완료하였는데요. 12명으로 구성된 IAEA 팀은 일본이 사고 이후 안정적인 상황으로 이동 중이고 현장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과 환경에 대한 위험도 줄었다는 부분과 체계적인 산업적 접근으로 해체를 계획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허나 일본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위해 IAEA와 미국을 상대로 얼마나 치밀한 준비를 해왔는지는 익히 들어 아실 텐데요. 문제는 골백번 국제조사단이 방문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한다고 쳐도 일본 정부 자체가 숨길 것은 숨기고 가릴 것은 가린 상황에서 거기를 아무리 들여다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 그 심각한 일본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 터졌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경악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해결 방안도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는 필터, 그 필터가 모조리 박살나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일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는 것이며 일본은 이런 위험한 오염수를 우리가 공유하는 바다에다가 방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현재 주요 외신들과 일본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TV 아사히는 후쿠시마를 관장하는 도쿄전력이 2년 전 필터 손상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후쿠시마 제1원전 에서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알프스 배기 필터에 2년 전 대량의 손상이 있었지만 도쿄전력은 이를 발표하지 않았고 배기 필터 25개 중 무려 24개에서 손상이 발견되었지만 도쿄전력은 그저 필터를 교체했을 뿐 원인 분석도 공표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3일 열린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의 검토회에서 필터 손상에 대한 정보가 현장 근무자들로부터 간부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외부의 방사능 유출과 작업 인원들의 피폭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규제위원회 측은 이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는 것인데요. 이 필터 손상이 현장에서 체크되었지만 간부들에게는 보고도 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 소홀의 심각성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등 윗선에서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2월에는 한 원자로에 있는 2개의 지진계가 작년부터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또 한 번 과거와 같은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데이터를 수집하지도 못할 지경에 다다른 것이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 관리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답이 없으면 일본의 대표적 우익 언론 산케이의 영자신문인 재팬투데이까지도 이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관계자들은 방사능 오염을 막는 핵심인 배기 필터를 2번 교체하도록 강요받은 후 조사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이 필터는 입자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필터라면서 이 문제의 핵심은 도쿄전력의 태도에 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관련된 문제 은폐와 지연된 공개로 인해 여러 차례 비난을 받아온 도쿄전력은 과거에도 모든 필터에서 비슷한 손상을 발견했지만 원인조차 조사하려 시도한 적이 없으며 그저 필터를 교체만 했을 뿐 예방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요. 즉
필터가 또다시 고장나도 그 원인도 모르고 누군가 지적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로 놔두는 그런 무책임한 관리를 하는 이들이 방사능 오염수가 이제 깨끗해졌으니 우리와 공유하는 태평양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상황인 것이죠. 일전 중국의 신화통신은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기 위해 약 1km의 해저 터널을 건설하여 2023년 봄부터 방류를 결정한 상황인데, 이 결정으로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으며 한국 측도 일본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 방류를 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원자로의 방사성 부산물인 삼중수소와 같은 물질은 걸러내기 어려우며 해양 전문가에 따르면 오염수에는 루테늄, 코발트,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우려되는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도 이 부분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여 일본이 그리도 걱정하는 주변국들의 연합 여론은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오염수 방출은 무려 205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끝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CBC는 AP통신을 인용하여 사고가 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손상된 원자로 내부의 용융 원료에 대해 알려진 바가 너무 적어 계획대로 2051년까지 폐기를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고 UN 국제원자력기구 관리가 말했다 전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발전소 정화 과정을 검토하고 있는 IAEA 팀장 크리스토프 지에리는 솔직히 말해 나도 잘 모른다. 아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까지 얼만큼을 방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잘은 모르지만 어차피 이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으니 그냥 안전하고 인체에 무해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으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원자력 발전소들도 다 하는 거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도 괜찮을 것이라는 논지를 가진 일본, 미국, IAEA의 합작 발표를 믿으라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미국과 IAEA보다는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입니다. 그들이 애초부터 IAEA와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이터나 관련 사항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을 하고 있다면, 아니 앞선 기사의 내용처럼 그 데이터를 그들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부분인 것인데요. 그래도 설마 일본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를 저지를까 하는 아니란 생각조차 완전히 날려버릴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제2호기의 원자로 경납 용기에 바로 위에 있는 뚜껑의 표면 부분에서 기존의 예상치를 웃도는 시간당 1.2시버트의 높은 방사선량이 확인되었다는 것인데요. 뚜껑 안쪽에서는 1시간 동안 노출되면 사망하는 10시버트의 방사선이 발생된다고 알려졌었으나 이번 규제위원회의 측정에 따르면 수십 시버트의 방사선이 측정되었으며 건물 상단에 있는 뚜껑이 한 장당 150톤의 전후의 무게로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해체하고 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앞으로 폐로 작업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만 문제가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사고 처리는커녕 처리 방법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는 일본인 것이죠. 거기다가 예상치를 벗어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최악의 임기응변 능력을 보유한 일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과연 오염수 방출 하나만으로 이게 끝날 문제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예상을 상회했다니 원전 사고에서 10년이 경과되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가정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기술력이 없어서 측정도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셈이다. 10년이 지난 지금이 이 꼴이라면 다음 10년 후에도 또 예상치 못했다 말할 것인가? 과연 방사선이 누출되지 않았을까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국이 오케이 했고 IAEA가 안전하다고 했다? 그 전에 과연 우리가 일본을 믿을 수 있는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위해서라면 중국이 아니라 당나라라고 해도 함께 손잡고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